지금 이제 가만히 보면 보수 언론들이 김건희의 죄목을 몇 가지로 축소시켜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언론의 흐름 보면 뭐 목걸이 받았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청탁했다라는 거, 통일교에 청탁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공천에 개입했다. 이 정도 가지고 김건희 오래 안 삽니다. 이 정도 가지고 몇 년 살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실제로 저지른 의혹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말 큰 사건들은 사실 지금 밑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통일교와의 관계만 놓고 보더라도 통일교가 무슨 유엔 아시아 사무소를 DMZ 주변에 짓는 거를 갖다 청탁해서 그거를 전달했다. 그거 가지고 보고 있지만 사실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다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 있잖아요. 네. 네. 그 주변에 이미 이 사람들이 이제 김건희, 최은순으로 땅을 많이 미리미리 구입을 해놨었고 이 노선을 2005년도에 사실 김충식이 그렸는데 그게 김건희, 최은순만 땅을 샀나 봤더니 사이사이가 통일교 땅이에요. 아 그래요? 예, 사이사이가 통일교 땅이에요. 김건희 땅, 최은순 땅 있는데 사이에 뭐 30만 평이 이 주변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통일교 땅이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동 관계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공동체로 왔는지 모르지만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완전히 말아먹자라고 하는 네. 것까지 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백혜룡 경장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마약 사건이잖아요. 마약이요. 마약 사건에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검찰이 덮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도 사실상 지금 조사가 약간 스탑돼 있거든요. 이문정 검사가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중요한 건 검찰의 고위직 인사들이 당시에 마약 사건 덮은 애들이 더 고위직으로 다 영전돼서 가 있어요. 심지어 마약반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이문정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게 둘 거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부산 엑스포에 대한 증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부산 엑스포. 예, 김충식의 녹음 파일에 김충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산 엑스포 져준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 부산 엑스포 져준 거다라고. 져준 거 뭘 누구한테 져줘요? 그 사우디한테.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영상에 아니 왜 져주냐 그랬더니 그게 다 대통령하고 얘기가 다 된 건데 사우디로부터 다른 이권 특혜를 받기로 했대요. 150억짜리 담수화 프로젝트를 사우디로부터 전격적으로 받기로 했고 그걸 경제적 성과로 가져가는 대신에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열심히 안 해서 저쪽이 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을 때 저도 좀 의아스럽던 게 있었는데 부산 엑스포를 보면서 뭐가 의아스러웠냐면 엄청 큰 차이를 줬어요. 118대 29였나요? 네, 맞아요. 119대 29였는지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네, 폭망. 되게 그 정도면 정부가 알아요. 정부가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숫자 세 보니까 전국에 외교 라인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대충 나라 동향 다 물어보면 우리 어디 찍을 거야 다 나오거든요. 이탈리아는 알았잖아요. 이탈리아 나라 총리가 프랑스에 안 갔어요. 어차피 우린 안 된다. 이탈리아가 열 몇 표 나왔나 그래요. 우린 29표인데 될 것처럼 계속 나팔 맞아요. 불면서 대기업 회장들 다 끌고 와가지고 술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엘리베이터 막 토해놓고 난리도 아니었고 국제 망신. 네. 윤석열은 비행기도 못 타가지고 막 그 술 먹고 뻗어가지고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요. 정말 이상한 게 너무 이상해. 이 내용이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는데 그런 쇼를 하고 또 하나 정말 이길 거면 홍보 예산이 핵심이거든요. 수백억을 쏟아부어서 각 나라를 구워 삼는 게 홍보 예산이에요, 사실은. 그럼 세계적인 홍보 대행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찍어달라고 하고 뭐 로비도 하고 별거 다 하는 건데 홍보 대행사를 이상하게 뽑아요. 몇십억짜리, 150억짜리 홍보 대행사를 뽑는데 갑자기 2주 전에 딱 때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어느 한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오고 유찰시켜서 수의계약으로 줘버리고 그래서 성과물이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과업도.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그 회사가 김건희하고 연결된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길 생각이었으면 세상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작년엔가도 국정감사 때 부산 엑스포에 대한 내역하라 그랬더니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역 공개 안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이후에 사우디가 실제로 옵니다. 한국에. 담수화 프로젝트 총괄하는 사우디에 거의 국영 대기업이 한국으로 오는데 그것도 일본으로 온다는 기업이 갑자기 노선 바꿔서 한국으로 오고요. 김충식이 뭐라 그러냐면 삼부토건 연결해 준다고 얘기해요. MOU까지 체결해요. 프라임 경제 뉴스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김충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부토건 해줬더니 현대건설이 나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해달라고 읍소해서 현대건설도 끼워줬잖아. 현대건설하고도 체결하고 같이 뉴스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볼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건희도 보면
좀 뭔가 똑같아요. 약간 모질이 부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저는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일을 기획할 정도의 머리가 없다. 네. 그냥 건진 정도나 명태군 정도 수준에 휘둘려 가지고 그냥 국정을 허짓거리 한 거다. 네. 국정에서 사적 이익 몇 개 챙기려고 목걸이 몇 개 챙기려고 이러면 이런 큰 사건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럼 담수화 국민들도. 프로젝트로 그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적 이익들? 담수화 프로젝트가 추진을 했다는 거지, 150억 네. 달러짜리를 수주를 하면 네. 1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20조입니다. 20조. 담수화가 그러면서 뭔데요? 담수화는 사우디가 물이 없으니까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밀물을 만드는 거지.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사우디의 대형 프로젝트인데 150억이 들어가는 인프라 투자를 한국에 전격적으로 주겠다라는 거고. 네, 줬어요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나중에 진행 안 됐죠. 진행이 안 된 거지. 예, 윤석열이 사우디까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다 안 됐어요? 무산돼 버렸죠. 예, 다 뭐야. 무산됐습니다. 레옴시티 뭐 7조 원 찾아왔다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 왔다 가기도 했지만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게 사우디에 한국인 브로커가 한 명 있습니다. 사우디 왕실과 아주 가까운 40년째 네. 이상. 이 사람이 박모 씨인데 한국에 오면은 김충식한테 보고하러 가요. 예? 네. 그리고 김건희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든 건 다 김건희가 정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20조에서 그 몰래 영상에 20조에서 김충식이 우리가 먹는 목이 4%라고 얘기합니다. 성사시켜주고 커미션으로 4%를 받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다 수주하게 해주고 4%를 받는데요. 4%면은 얼마예요? 8천억이에요. 야, 근데 지금 근데 우리 의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토크 콘서트 하는 거 같아요. 토크 콘서트가 아니고 무슨 일이야? 우리 보통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중간에 말리거든요. 근데 이제 예, 예. 우리 의원님 얘기 듣는 게 너무 정갈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정말 취재 기자가 취재 내용 설명하듯이 하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의혹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절대 네. 속으면 안 됩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순진해 보이는 모습에 속으면 안 저건 된다. 쇼다라고 생각하는 네. 겁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바닥의 정치 세력을 살려놔야 되고 그렇죠. 거기가 차기 정권을 차지해야 본인들은 사면의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총량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한 축에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을 지지하는 극우 기반의 권력 세력들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기획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아니고 사실 김건희 특검에서 어제 국민의힘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그 쉽게 당원 DB를 압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오늘 나오는 보도들을 보니까 11만 12만여 명 관련된 당원 명단 쉽게 얘기해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의심되는 명단이 이만큼 나왔다는 건데 이 문제도 수사 여하에 따라 가지고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근데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똑같은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11만 명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보통 이렇게 선거하면 책임당원 숫자 하면 대선 때로 치면 한 80만 명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좀 거고요. 투표를 하는 네, 사람들이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보다 네. 일반적인 선거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적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만 명 정도면은 네. 지금 전환길도 충분히 국민의힘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윤 어게인 가지고도 맞습니다. 네. 5만 명 정도면 충분히 결과 바꿀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볼 때 5만 명이라고 치면 아주 정확한 지적인데요.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은 감옥 안에서도 국민의힘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 만약에 통일교가 11만 얘기하잖아요. 뭐 이 중복 빼고 한 7, 8만 된다 쳐요. 네. 신천지가 한 10만 가까이 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예,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건진법사가 한 게 뭐였냐면은 전국의 무속인들을 갖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라인 따로 만들었대요. 그쪽은 뭐가 좋으냐면 무속인들은 다 현금 거래해요. 선거법 관련된 부정선거 자금들이 돌아다녀도 추적이 안 돼요. 계좌가 아니니까. 사실 노사원도 보세요. 노사원이 왜 아기보살집에 가 있었겠는가. HI 요원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엄 그거 하려면. 그럼 거기에 굉장히 고급 세단들이 계속 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노사원한테 보살집에 가서 돈 주면 노사원은 그 돈 받아서 뭐 내란버거만 사 먹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정입니다만은. 예, 추정입니다만은. 네.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한 20만 정도의 세력을 딱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가 알던 분들 있어요. 한 5, 6년 전에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다 이상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결국은 공천이나 경선에 어마어마한 개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하고 척지게 되면 경선 통과 안 되는 거예요. 당이 쪼개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다시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책임 당원이 한 80만 된다고 치죠. 그러니까 투표를 예. 할 수 있는 당원이
근데 보통 투표율이 40%대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30만 명대가 투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0만 명이 투표하는데 예를 들면 한 10만이 움직인다? 아니다. 한 5만, 6, 예. 7만만 움직이면 끝납니다. 얼마든지 선거 결과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뭐 신천지 얘기는 장성철 소장도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민의힘에 관여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천지가 몇만인데 거기에 통일교까지 더 얹어졌다고 치면 종표 몇 대 종파만 그냥 잡고 자기 편만 만들면 국민의힘이 얼마든지 대선 후보 바꿔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 올린 글인데 뭐냐면은 통일구가 예를 들어 11만이고 신천지가 10만이고 정광훈 세력까지 있다고 치면은 통상적으로 매달 1,000원씩 내면서 선거권을 유지하는 예를 들어 선거 인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 당원들이 60만 정도 된다고 치면은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교주의 지령에 따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 맞아요.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다른 점은 민주당은 보통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권을 줘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통 3개월이면 돼요. 3개월인데 윤석열 대선 후보 만들 때는 1개월만 했어도 투표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종교단체나 몇 군데하고만 얘기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당원 가입하면 당시에 결국 당심에서 이겨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던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윤석열이란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네. 뒤에 이미 그 친윤이라고 나중에 이제 불리는 의원들이 줄줄이 가가지고 대선 출마할 때 그때 같이 갔던 의원들 그 의원들이 그걸 움직이겠다고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한이 맺혔을 것 같다. 예.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대선에서. 그렇네요. 그때 안 된 게 아마 철천지 한이 됐을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뭐 정당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있냐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은 불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죠. 특검이 좀 잘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 중에 굉장히 재밌게 보였던 기사가 뭐냐면은 우리 한학자 총재가 네. 특검 조사 받는 과정에서 권성동한테 준 게 뭐냐 그랬더니 세뱃돈이라고 그랬다며요. 세뱃돈. 네. 그 얘기 예. 들었을 때 우리 유선희 기자는 무슨 생각 들었습니까? 솔직히. 나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거 아니에요? 세뱃돈을 쇼핑백으로 받으면 좋잖아. 아니 그 금액을 세뱃돈의 정도에 비하는 거가 그 금액의 액수를 가늠을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억대로 지금 좀 알려진 금액이 사실 언론 보도는 네. 윤영호 씨 주장과 함께 네, 그건 이제 1억 말고도 그때 따로. 그 세뱃돈이라고 일컬어진 금액도 사실 이제 조금 이제 금액이 사실 꽤 나가는 금액으로 좀 특정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 이제 수사 단계여서 이제 밝히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걸 세뱃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냥 이걸 너무 이건 쉽게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잘 수조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 왜 세뱃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학자 총재가 바보가 아니고 혼자 연구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맞아요. 온갖 정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탐구 생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절을 했으니까. 권성동한테 돈을 준 게 문제가 됐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굳이 왜 세뱃돈이라고 설명을 해야 됐을까? 절을 이 짐작 받아서 가는 게 그런 거 의원님 좀 있으십니까 혹시? 아, 세뱃돈 맞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잖아요. 네, 그렇죠. 김충식까지 네. 해야지만 내란 세력을 다 뽑아낼 수 있다고. 근데 김충식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전화했어요? 예, 특검법 발의하니까 직접 전화했어요. 저는 네. 30분 통화했고 그 녹음까지 다 떠났는데 음.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실타래를 풀었는데 지난번에 남부지검에서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할 때 5번째 압수수색 조항이 뭐였냐면은 통일교가 UN 아시아 사무소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청탁해달라는 그거였었어요. 이게 뭐였을까 했는데 김충식 씨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정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1,100만 평의 DMZ 인근 땅 기증서를 가져와서 여기 세계 평화의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부탁을 해서 오.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대요. 아, 실제로 근데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게 된 배경은 파주 장단면에 있는 8,000평의 국가당을 누구 도움으로 받으셨냐. 거기에다 평화동산 뭐 이런 거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부는 제가 다 물어봤더니 절대 그런 거를 김충식 씨한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 조직. 근데 실제로 조성이 돼 있어요. 네. 김충식 씨가 행안부하고 통일부가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거는 전체 프로젝트의 작은 부분이래요. 1,100만 평 부지에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는데 거기에 9만 평 부지에
따로 김충식 씨가 만든 그 기획서를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9만 평 부지의 유엔 아시아 사무소 건립계획 기획서를 김충식 씨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럼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청탁한 거를 김충식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9만 평 부지 영상 자료까지 봤는데 부지가 아주 좋아요. 군부대 사이로 막 네. 빠져나가서 그게 한 400 몇십억 대의 돈이 투자될 건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정부 돈이 들어오기로 돼 있다. 그리고 국정원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거의 돼 있어요. 근데 김충식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일교 모 간부가 인터뷰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DMZ 인근에 한 1200만 평 가지고 있대요. 그중에 일부 팔긴 했지만 그러니까 1100만 평이면 서울 강남만한 땅입니다. 네. 예, 그만한 땅을. 그러면 제가 참 놀라운 게 아니 그 우리 옛날에 최 목사님 만나서 김건희가 자기가 통일 관심 있다. 그 다음에 김건희 통일 대통령 꿈꾸고 있다. 통일교는 DMZ에 1100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 세계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 유엔 아시아 사무소를 유치계획을 실제로 프로젝트를 작동을 한 거예요. 아, 앞뒤로 맞춰보면 예, 청탁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통일교 입장에서 1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당연하죠. 돈도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가 네, 말한 네, 통일은 네. 그 통일 우리가 아는 남북 통일이 아니었네요. 그냥 통일교의 통일로 그냥 대한민국을 있죠.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그 그렇죠. 통일교도 남북 통일의 의미가 내포가 돼 있긴 합니다. 원래. 세계 맞아요. 네, 예. 원래 평화, 포함이 돼 평화 있어요. 연합 원래 예, 예. 농심 자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종교예요. 네. 아,